네,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전 동영상 먼저 들어주시고, 이 동영상 들으시는 게 옳습니다. 연계 동영상으로 생각하시고. 하여튼, 이전 동영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면 몸이 불편하다고 느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옛말에 저런 말 있죠. 쓴 약이 뭐 보약이다, 명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다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 좀 우리 몸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단 거를 먹으면 좋다고 느끼죠, 보통. 그죠? 근데 당뇨병 환자들이 또 당분을 더 또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자, 이런 현상 우리 생활 속에 되게 자주 많이 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리를 이렇게 허리가 등이 굽은 사람이 있어요. 등이 굽은 사람한테 등을 펴라. 이거 허리를 펴야 건강에 좋다. 척추 건강에도 좋고 창자에도 좋고 전체적으로 다 좋다 이런데 그럼 뭐 얘기를 들으면 펴죠. 억지로 펴요. 5분을 이렇게 못 있어요. 결국 내려가 버려요. 왜? 이게 더 편하다고 느껴요. 똑바로 세우는 거 너무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심지어 뭐 보세요. 뭐 이래 지하철에서 쩍벌남 이래 있다가 다리를 무릎을 쫙 벌리고 다리 그 사람들이 다리 접으라 그러면 강제로 접으라 그러면 처음에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5분을 못 버텨요. 이게 쫙 벌리고 있는 거하고 다리를 모으고 있는 게 벌써 혈액순환이 엄청나게 차이를 두기 때문에 자기가 하던 행동을 하면 불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반대되는 자세를 딱 취하는 순간 몸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어지간한 사람들은 못 견뎌내는 겁니다. 학생들 학교에 수업하면 10중 8구 고개를 떨고 고개 펴라 그래도 불편해서 잘 못 펴요. 고개 안 펴던 사람이 늘 이래 있던 사람이 펴면요 나중에 뒷목이 결려서 오히려 결려서 또 침 맞으러 다녀요. 이게 펴는 게 좋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딱 되면 뒷목이 결려버려요.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결리는 게 나쁜 거예요? 고개를 숙인 게 더 옳은 거예요? 펴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럼 펴려고 했는데 뒷목이 결려. 그럼 당신 말이 틀렸네. 막 이렇게 또 따지고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명현현상, 2차 자극증상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구분을 못하면,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야, 허리 책상에 공부할 때 좀 허리 좀 펴고 해라. 자녀들이 좋아합니까? 불평하겠죠. 근데 불평하는 게 옳은 건 아니죠. 그죠? 부모님도 옳은 거죠. 그죠? 예. 이 건강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사실은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라서, 건강적으로 가르칠 때도 욕 들어먹을 좀 싫은 소리 들을 각오를 해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문제가 확실히 센 거 맞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뭐 밤에 뭐 오른쪽 무릎 안쪽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대놓고 이제 자야지 이런 거 아니면 저 안 대고 잘 거예요. 왜? 40분만 됐더니만 몸이 뻐근해져 갖고 아주 죽겠던데 내가 밤새도록 그거 됐다가 제가 죽을 각오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낮 동안에 그저께 했던 운동, 그 어제도 사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안쪽으로 좀 이렇게 생각날 때 또 그때 그저께만큼 많이는 안 했어요. 많이는 안 했고 한 반 정도 했습니다. 어제는 그저께보다 한 반 정도 했습니다. 그냥 살짝 해주고 세게도 안 하고 그렇게 했고 누워 있을 때도 이렇게 약간은 발을 조금 이렇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른발이 양발이 이렇게 있는데 오른발이 너무 넘어가 있는 경향이 있다. 저희 아내는 왼발이 더 넘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딱 찾아서 오른발을 살짝 조금 세워주려고 관심을 좀 가져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세웠다가도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후퇴, 내려가야죠. 왜냐하면 이 말이 중요해요. 다리에서 개선 작업이 일어나면 오른쪽 상체로 올라오는 혈액의 양이 점점 많아진다. 사실 오른쪽 상체로 오는 게 양쪽으로 다 올라오는데 오른쪽 혈관이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 상체로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무조건 오른쪽 상체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양쪽으로 올라오는데 왼쪽은 혈관이 좁아져 있고 오른쪽 혈관이 커져 있으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떠밀려 온다 이렇게 말. 그 떠밀려 온 걸 어쩔 수 없으니까 왼쪽으로 또 당겨, 기왕 올라오는 거 오른쪽으로 먼저 보내놓고 왼쪽으로 잡아 당겨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다리를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해놓으면 위로 올라오는 피가 점점 많아져서 잠을 편하게 잘까요? 불편하게 잘까요? 아마 불편하게 잘 가능성이 높아요. 이론상. 잠은 좀 오는 게 좀 적어야 왼손에 한 500이라도 차고 뭐 가슴에 한 1kg라도 올리고 뭐 어깨 쪽지에 좀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는데 가슴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저는 어젯밤에 이렇게 올렸다가 불편해서 빼버렸어요. 이거 뺐는데 잠 잘 오더라고. 잘 와서 그저께까지는 가슴에도 올리고 어깨 쪽지도 올리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좀 요령이 생긴 건지 후퇴 전략을 잘 써서 그런 건지 막 부대끼고 그렇지 않더라고. 이제 조금 좀 욕심 부리지 말고 테스트도 좀 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한결 편안해진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이 뭔가 하면 다리 조작을 약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하게 하고 있으니까 덜 올라오니까 오른쪽에 차 있는 피도 좀 덜 하니까 왼쪽으로 좀 덜 당겨도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덜 당겨도 적당히 균형이 맞아지고 가스가 빠져나오더라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적당히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부터는 오른발 앞발 앞차기도 가끔씩 하지만은 안쪽에다가도 관심을 갖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발도 뭔가 안쪽 바깥쪽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자, 왼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왼발 얘기를. 왼발이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컸던 문제거든요. 오른발도 문제가 컸지만 왼발은 기본적으로 피가 잘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피가 잘 공급이 안 돼서 왼쪽 다리에 왼쪽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많이 찼잖아요. 왼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많이 찼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차고 있나 하면 빈 껍데기,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그 빈 껍데기가 15g이라 그랬어요. 15g인데. 이런 거 여러분들 좀 귀찮더라도 뭐 세탁소 가서라도 좀 부탁을 해서라도 좀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만들고 이 안에 보면 이제 가위로 송송송송 구멍을 뚫어 놨어요. 그런데 구멍 요 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밀어내면 동전이 동전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와셔나 동전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데 이걸 가위로 구멍을 한 네다섯 군데 뚫어 놨어요. 이 안쪽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차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왜 다섯 군데를 뚫어 놨냐면 이제 방향을 잡으려고. 왜? 앞꿈치 쪽으로 중량을 달 건가, 뒤꿈치 쪽으로 중량을 달 건가, 혹은 발바닥 바깥쪽으로 중량을 달 건가, 안쪽으로 중량을 달 건가, 이제 이런 걸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와요. 균형 잡기 상황에 들어가면. 자, 이 얘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왼발과 왼쪽 옆구리에 찬 중량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 방향성을 어떻게 뒀냐,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하여튼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것 몇 개 중에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게 이 왼발 모래주머니예요. 자,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왼발에는 지금 37g 정도, 제가 또 어제 500원짜리를 한 개 더 집어넣었습니다. 37g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 하면,
뒤꿈치 쪽에 500원짜리와 100원짜리 하나가 한쪽에 딱 완전 뒤꿈치 쪽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12g이에요. 500원짜리 7g이거든요. 100원짜리 하나는 5g이에요. 그럼 12g이 뒤꿈치에 갖다 있어요. 그리고 100원짜리 두 개가 앞쪽에 와 있는데, 하나는 약간 바깥쪽으로, 하나는 약간 안쪽으로 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발목 뒤꿈치 쪽에 12g이 구멍 하나에 들어가 있고, 또 반대쪽, 그죠? 발목 앞쪽에 이제 날개처럼 이렇게 해서 양쪽에 100원짜리 한 개씩 이렇게 두 개의 구멍 속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 구획을 다 잘라니까 바느질을 해놨거든요. 바느질 해놓으니까 이 동전이 왔다 갔다 못해요. 최소한 5구획을 바느질을 저희 장모님이 해주셨으니까 왔다 갔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왜 그랬나, 하여튼 그저께인가 이렇게 필요해서 중량을 조금 올렸는데, 그때 이제 내가 오른쪽 다리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왼쪽 다리가 자꾸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럼 괜찮겠지 했는데, 어제 보니까, 왼쪽 다리가 확실히 좀 이상하게 힘이 안 들어가는, 걸어 다닐 때, 발을 디딜 때 자꾸 오른쪽 다리 쪽이 자꾸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7g 올렸더니만 비슷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7g이 됐습니다. 500원짜리 하나 올렸어요. 그 37g을 올려놓고 이래 보니까, 근데 이게 뭔가 하면, 뒤꿈치에 이제 500원짜리 하나 더 넣어갖고 12g 넣고, 원래는 제가 바깥쪽이 약하거든요.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는 안쪽이 약하고, 왼쪽 다리는 바깥쪽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바닥 바깥쪽이.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10g, 그 100원짜리 두 개를 원래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쪽 다리가 왼쪽 다리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바깥쪽이죠. 이쪽이 안쪽이야. 예? 이쪽 바깥쪽에다가 이제 여기 발목 이쪽에다가 10g 하고 이 뒤쪽에다가 12g, 발꿈치 뒤에다가 이래 놨는데, 어제 이제 운동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 있잖아요. 바깥쪽 정강이 몸 바깥쪽, 여기 땡땡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뻐근하면서 욱신욱신해지는 거예요. 이게 놔두면 계속 더 아파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과거에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필요해서 바깥쪽으로 했는데, 이제는 바깥쪽도 많이 개선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최근에 이런 현상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뻐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갖고, 이제 원래는 여기다가 100원짜리 두 개를 한 장소에다가 10g을 넣어뒀는데, 바깥쪽이 뻐근해지니까 그냥 100원짜리 하나를 빼서 발목 안쪽에다 탁 넣으니까 편한 거예요.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래주머니가 이제 뒤꿈치 쪽에 12g이 들어가 있고, 앞꿈치 쪽에 오른쪽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그 센터 부분일 거예요. 발바닥 센터 부분 그쪽으로 이렇게 100원짜리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대칭적으로 이렇게 모래주머니가 형성이 돼. 그 왼쪽 다리가 혈액이 좀 공급이 덜 되니까 중량을 좀 차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 치우치는 부분이 상당히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는 뭔가 정돈이 돼 가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른쪽 다리는 앞발 뒷발은 상당히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안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요즘은 이 안쪽으로 약간 관심을 갖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리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올라온다, 이 순방향이다. 최근에 올라와서 순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게 맞다고 자꾸 확신이 들어요. 이게 전진 후퇴, 2보 전진 1보 후퇴 할 때도 이게 맞아 떨어지고, 물론 이제
개개인 간의 어떤 몸이 틀어진 구석,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진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방향성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다리 문제를 개선하면 올라온다 이거는 똑같고, 근데 다리 문제를 개선하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발가락에 문제가 유난히 센 사람이 있고, 발가락도 유난히 새끼발가락 쪽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또 엄지발가락 쪽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좀 개선을 해 주려고 자꾸 발가락 갖고 이렇게 좀 운동도 하고, 예? 마사지도 좀 해 주고, 발가락을 꼬물락꼬물락 하기도 하고, 약한 발가락을 좀 더 도와주려고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보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 손은 손가락을 안 움직이려고 버티고, 왼손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이게 힘이 들어가면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용하면 발가락도 강화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발가락 딱 해놓고 발가락 지는 안 움직이려고 버티는 거야. 근데 내 손가락으로 막 움직여봐요. 그러면 이게 근육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발가락 자체를 움직이려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워낙 그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실제로 예전에 유튜브 보니까 막 그 라이터로, 이 라이터 뒷꽁지로 이렇게 막 발가락 그 센터 부분하고 발가락 그 아래쪽, 위쪽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치료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독일에선가 어디 그거 하시는 분 계시던데, 그분이 그걸 아마 많은 부분을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원리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발가락에 문제가 많다라는 걸 그분이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 나도 그게 누군가의 추천으로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저 일리가 있다. 왜? 뭐 저는 이제 혈액순환 문제로 계속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분은 발가락 문제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저는 이제 몸 전체를 다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머리 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손가락 끝까지 다 보는 거니까, 제가 조금 더 어렵겠죠. 또 연구해야 될 게 더 많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뭐 그분도 전문가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발가락 문제, 무릎 문제, 또 이 무릎도 안쪽 바깥쪽으로 희한하게 막 그 힘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예? 무릎을 옛날에 뭐 김병조 씨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그죠? 어? 이렇게 해보면 좀 알잖아요. 한쪽 다리만 좀 집중해서 어느 쪽이 더 약한가, 센가, 뭐 이런 거 좀 확인 좀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리 하체 부분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각 부분마다 찾아내야 되고, 그죠? 옆구리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기울기 테스트나 골반 밀기 테스트나 이런 거 자꾸 해서 자기가 느껴지는 만큼 그 전신 거울을 보든지 해서 옆구리를 자꾸 맞추려고 하고, 그죠? 자꾸 밀어주고. 그러니까 다리와 옆구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거든요. 다리와 옆구리를 자꾸 혈액순환,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자꾸 개선해 주게 하고, 배에는 뭐 필요해서 개실이나 팽창이 있는 분들은 뭐 오른쪽 배, 왼쪽 배 이런 거 한번 올려보고, 또 위장 같은 데도 올려보고, 가슴, 횡격막에도 이렇게 올려보고, 또 왼쪽 가슴에도 이렇게 올려보고 해서 더 좋은 쪽을 자꾸 찾아가야 돼요. 배 쪽으로도. 자, 이게 더 좋은 쪽으로 가자, 더 좋은 쪽으로 가자. 이게 우리 그 회복의 핵심인데, 근데 뭐 무조건 더 좋은 쪽으로 하자. 근데 명예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명예현상을 이게 나쁘게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더 불편하다고 해서 나쁘다. 그러니까 더 좋은 쪽으로 가는데 불편한 게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더 좋은 쪽으로 가는데 중간중간에 불편한 게 있을 수 있다. 이 불편한 걸 어떻게 다루면서 넘어갈 것인가. 보통 이게 사람들이 이 불편한 게 다가왔을 때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이거, 완전히 나쁘다고 느껴서 냅다 도망쳐버려요. 그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 비슷한 얘기 순방향 얘기 또 한번 했고요. 오늘은 다리 안쪽 위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 발가락 부분 그것도 왼쪽 발목에 차는 모래주머니를 방향을 이렇게 왼쪽 모래주머니를 방향을 이렇게 틀어다가 제가 5g을 발목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옮겼다. 그런데 컨디션이 뭐 컨디션이라까지는 아닌데 불편함이 사라지면서 좋더라. 5g을 이동시켰는데 100원짜리 하나가 여기 정강이 바깥쪽 아픔을 없애버렸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100원짜리 하나를 내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서 모래주머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겼더니만 이 통증을 방치했으면요, 내일 하루 종일 아마 여기 불편해서 막 인상을 찌그리고 다녔을 거예요. 컨디션 둘째 치고 여기가 아팠어. 근데 100원짜리 한 개 올려버리니까 그런 일도 안 벌어지고 더 컨디션도 좋아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100원짜리 한 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물론 왼쪽 다리 중량에서 적정 중량이란 말이 있어요. 적정 중량이 예를 들어서 한 250이야. 적정 중량이 250인데 적정 중량이 250인데 이 사람이 100만 차고 있는 거야. 그럼 언더 중량을 차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언더 중량을 차고 있어요. 왼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250을 차면 왼쪽 다리에 힘이 쑥쑥 들어가서 오른쪽 다리하고 느낌이 비슷해질 텐데 왠지 모르게 그냥 원래 차기 싫으니까 100g만 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러면 오른쪽 다리는 디딜 때 힘이 쑥쑥 들어가고 왼쪽 다리는 자꾸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이겨보겠다고 막 무릎을 꾹꾹 눌러가면서 걸어 다녀. 그럼 고생만 진탕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5g을 올려보면 잘 못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100g과 250g 차이에는 150g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5g 올려도 반짝 좋아지다가 싹 사그러들어요. 진짜 한 1분 좋다가 쓱 사그러들어버려요. 5g 올리면. 100원짜리 한 개 올리면. 근데요, 내가 250g이 적정 중량인데 이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230g을 차고 있어요. 230g을. 그러면 20g이 언더 중량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5g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느끼기에 왼쪽 다리가 그래도 약간 좀 부족할 것 같아. 100g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왼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 피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때 5g을 올려보면 100원짜리 한 개로 235g이잖아요. 물론 아직도 15g이 언더지만은 그때 5g은 되게 좋아요. 좋은 느낌이 몇 시간 가요. 한 서너 시간 가요. 서너 시간 가고 나면 또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요. 왜? 여전히 언더 중량이니까. 서너 시간 지나고 나서 또 다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또 5g을 올리면 또 좋아요. 또 한 서너 시간 좋아요. 서너 시간 더 좋을지도 몰라요. 한 5시간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 중량 근처에서 5g은 굉장히 큰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정 중량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5g은 뭔가 좋게 할 수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 잠깐 좋아졌다가 촛불이 그냥 바람에 쓱 꺼지듯이 시르르 꺼져버려요. 올리니까 좋은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그게 그만큼 피가 들어오면 싹 사그러들어서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뭐 마찬가지로 나쁜 뭐 별 차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적정 중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뭐 5g 올려봐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래. 그 사람이 적정 중량이 만약에 1kg인데 왼쪽 다리 적정 중량이 1kg인데 이 사람이 50g을 차고 있다. 이분이 제 말을 알아들을까요? 물론 뭐 제가 1kg 차라 이거는 제가 강요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고 1kg가 적정 중량인데 50g을 차고 있으면 이분은 뭔가
아무리 뭘 해도 제 말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왜요? 느끼는 바가 없거든요. 계속 부정한 상황이에요. 여하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싶고 적정 중에서 5g은 엄청난 진짜 컨디션을 막 상승을 시켜버려요. 뭐 몸이 따뜻해지고 몸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막 이래 되거든요. 근데 너무 언더 중량이나 너무 오바 중량에서는 또 너무 오바를 차도 문제가 생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적정 중량을 찾는다. 그거는 양쪽 다리 무게를 비슷하게 가면서 앞꿈치, 뒤꿈치 이런 걸 생각해 가면서 세밀하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적정 중량이라는 거는. 여러분, 왼쪽 다리 중량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 중량을. 왼손 중량은 이게 뭐 필요에 따라서 조금 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적게 차고 운동량을 좀 많이 하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 운동 패턴과 맞춰서 왼손 중량을 적당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195 정도 차고 있습니다. 뭐 저희 아내는 뭐 다리를 한 100 몇십, 100 한 2, 30 정도 차고 있는가 본데 그래서 왼손을 한 400 정도 가까이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근데 왼손을 무게 차면 왼쪽 어깨 쪽에 힘이 자꾸 가해져서 약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왼손을 무게 차면 기본적으로 지팡이는 반드시 짚고 다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왼쪽 어깨가 점점 더 두꺼워져요. 그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지팡이를 못 짚게 되면 왼손 중량을 어쩔 수 없이 적당하게 중간중간에 가서 이렇게 좀 당기기도 하고 의자를 좀 누르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예? 테이블 같은 거 이런 거 좀 눌러주고 왼팔로 눌러주면서 우리 옛날에 이런 운동 있었잖아요. 왼팔 테이블 누르고 오른팔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뭐 창틀 잡고도 할 수도 있고 하셔야 되거든요. 자, 뭐 도구가 없어서 못했다 이거 그 말 안 됩니다. 세상에 도구는 어디에 다 있으면 사무실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도구는 다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만 있으면 모든 도구는 운동 기구는 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 오늘 동영상 2개 올렸습니다. 긴 시간 올렸는데 여러분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